기자님, 안녕하세요. 어디 그렇게 신나게 가세요? 오늘 제가 평생학습 기자답게 아주 특별한 곳에 오게 됐습니다. 평생학습 기자한테 평생학습관은 별로 특별한 곳이 아닐 텐데. 맞아요. 사실 여기가 문평구 평생학습관이어서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평생학습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것을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디지털 학습 공간의 진실 휴먼터치입니다. 휴먼터치 그게 뭔가요? 궁금하시나요? 네. 그럼 같이 보러 갑시다. 이제 생방송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사회를 봐주시는 분이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은평구 구청장님이 간단한 연설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평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이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서 이제 포럼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강연자 분님들이 이제 좋은 연설을 해주셨죠. 이렇게 당연하게 맞이하게 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사랑, 관계, 연결의 중요성과 또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날로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디지털로 가면은 그런 복제가 사라지고 0과 1의 조합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본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제 취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이 끝난 후에 이제 정민승 교수님과 최수환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정민승 교수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시고 최근 한 1, 2년 동안은 특히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포럼에서 첫 강연인 진실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그 디지털 학습 공간의 진실 휴먼터치에서 첫 기조 강연을 해주셨어요. 일단 오늘 그 기조 강연을 해주시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디지털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로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아져서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교육적 실제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 관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더 높여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 실천을 하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저에게 강의를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그 포럼에서 결국에는 첫 번째 강연으로 이제 진실의 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강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세계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적인 문제에 좀 더 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내면에 고립되고 더 두려워하고 속도감에 짓눌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무진한 자원 속에서 자기를 실험해보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의 가능성,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디지털 세계에는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전달을 하려고 했었죠.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좀 더 계속 지속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지 알려주시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관계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인간의 터치가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마케팅의 차원에서는 그 관계 부분을 빼고 터치만 가져오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개인의 고립감이라든가 소외감, 무상성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 속에 이제 터치라고 하는 것도 같이 논의되고 생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대감, 그다음에 관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최수환 선생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최수환 선생님은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 커뮤니티인 질문하는 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도 실제로 질문하는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경험들을 잘 녹여내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2015년부터 질문하는 학교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 동네에 시민대학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져서 올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자 터치에 관련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강연에 참여해 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저희는 온라인으로 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고, 그런데 온라인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은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그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평생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키워드 하나로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은요 혼자는 못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각각 집에 이렇게 고립돼 있고 소외돼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나려고 애쓰고 만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예 세상이 확 바뀌었잖아요. 또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 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기자님, 오늘 포럼 어떠셨어요? 오늘 프롬 정말 좋았어요. 특히 오늘 프롬 들은 다음에 앞으로 코로나 시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 하면은 어떠한 수업의 형태를 갖고 구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깨달은 점이 있거나 아니면 흥미로웠던 점이 있으면 댓글란에 한번 달아주세요. 이번에 포럼에서 진행한 주제가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번씩 들으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포럼을 통해서 평생학습 종사자분들이 더 좋은 평생학습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평생학습자분들이 더 좋은 수업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